이번 사연은 애 낳고 바로 집안일을 해야 건강해진다는 시어머니를 골탕 먹였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시어머니는 수고비까지 토해내고 도망쳤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들 둘 키우고 있는 36살 워킹맘입니다. 여러분은 아이 낳고 산후조리 하셨나요? 저는 2번 다 산후조리원에 있었는데요. 무슨 조리원이냐며 개지랄하는 시어머니한테 매운맛을 좀 보여주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앞으로는 저한테 잔소리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은 집안일을 정말 잘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동등하게 돈을 벌고 있기도 하고 성과급이 나올 때는 남편의 월급의 2배를 가져오는 날도 있어서 집안에서 그래도 입지가 비슷한 편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엄청 순하고 감정선이 발달되어 있어서 제 고충을 잘 이해해 주는 것도 있어요. 연애 때부터 여자들 그날이 오면 엄청 예민한 걸 잘 알고 있었는지 맨날 초콜릿이며 따뜻한 핫팩이며 준비해 주는 건 기본이었고 무거운 것도 함부로 못 들게 했을 정도니까요. 저는 나름 이런 남편을 만난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잘 살아보려고 나름 노력했습니다. 근데 복병은 시어머니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34세 아이를 낳았다 보니 약간 노산기가 있었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는 편이라 야근이 많고 잠도 못 자서 의사도 몸 관리를 신경 써서 해야 한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임신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아이가 위험하지 않게 지냈습니다. 친정엄마도 맨날 제 몸에 좋은 거라면 다 준비해서는 먹이셨고요. 근데 시어머니는 신경도 안 쓰셨습니다. 오히려 여자가 집안일을 하면서 움직여야 건강해지는 법이라면서 더 움직이게 시키셨고 남편이 머리카락이라도 주울라치면 저를 쿡 찌르면서 남자가 저런 것까지 해야겠냐고 하셨어요. 솔직히 열받아서 왜요? 요즘에는 남자들도 집안일 다 해요. 안 그러면 개념 없는 남편 취급받아서 집안에서 대우도 못 받는 게 당연한 세상인데 모르세요? 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또 저한테는 말 못하고 괜히 남편한테 자기가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다면서 얼른 청소기도 다 돌리고 빨래도 하라고 일부러 더 부추기며 사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의 2주에 한 번씩은 집에 오셔서 밥도 먹고 TV도 보고 가셨는데요. 이런 태도가 계속되고 올 때마다 음식 지적이나 하고 가니까 솔직히 안 오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근데 남편은 그래도 엄마가 신경 써주느라 그런 거라면서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초에야 저도 참아야 하는 수준이 있다고 인정하고 넘어갔는데요. 이게 애를 낳고 나서 점점 심해지니까 못 견디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저희 친정에서 제게 돈을 좀 주셨어요. 1,000만 원 정도 친정엄마가 아주 옛날부터 모아오신 건데 애 낳고 몸조리할 때 돈 없으면 서럽다고 좋은 데서 관리하고 푹 쉬라고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3주에 800만 원 정도 드는 곳으로 예약을 하고 남편에게도 말을 했죠. 남편도 제가 좋으면 됐다고 퇴근하고 와서 옆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주 주말에 시부모님이 저희 집으로 식사를 하러 오셨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내시는 거예요. 무슨 조리원에 들어가서 지낸다고 하냐고요. 그럼 남편은 누가 챙기고 집안일은 누가 할 거냐고. 제가 무슨 살림하려고 태어난 사람도 아니잖아요. 애 낳고도 바로 집안일을 하며 남편을 챙겨야 한다는 말을 들으니 같은 여자로서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진짜 빈정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뭐라 하는지 들어보자 하고 있으니까 자기 때는 직장에서 일하다가 진통 오면 애 낳고 바로 또 일하러 갔다면서 조리는커녕 바로 다음 날부터 빨래하고 청소하고 다 할 수 있었는데 요즘 애들은 뭐가 그렇게 약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돈도 800만 원이나 드는데 그거 아껴서 나중에 애들 뭐라도 하나 더 사주고 집안에 대소사가 있으면 보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며 저한테 연려는 아닌 것 같다고 하시는데 뭔 꼰대도 아니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건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옆에서 듣던 시아버지도 좀 너무했다 생각하셨는지 애 낳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 앞에서 무슨 그런 말을 하냐. 일단 산모 건강 먼저 챙겨야 한다고 해주셨지만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끼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순간 욱하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안 쓰고 안 먹어서 모은 돈 자기 딸한테 병원비로 준다는데 왜 남의 돈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냐. 내 자식이기도 하지만 이 집안 손자이기도 한 아기를 낳는 건데 시부모님께 손 벌린 적 없지 않냐. 근데 왜 이런 걸로 집안 대소사에 쓸 돈을 내야 한다는 소리나 듣고 있어야 하냐고 따졌습니다. 솔직히 이때는 정말 열받았어요. 그러자 분위기가 쎄한 걸 느꼈는지 남편도 중재를 하려고 했고 시아버지도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거라고 하면서 저를 달래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물이나 홀짝거리더니 가자고 하셨고요. 솔직히 너무 열받아서 사과받을 때까지 말을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말리는 바람에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딱 알았어요. 언젠가는 저 생각을 꼭 고쳐줘야 한다는 걸요. 그렇게 첫째 아들을 낳고 나서 조리원에서 3주 정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애 보는 날에만 한 번씩 왔다 가고 친정엄마가 저를 돌봐주셨죠. 시어머니 와서 한다는 말이 저 고생했다는 소리는 거의 안 하고 자기 아들을 닮아서 잘생겼다느니 집안 자랑만 실컷 하고 가셨어요. 원래 남자 쪽 유전자가 좋으면 애가 쉽게 나오고 키우기도 쉽다고 하셨는데 저한테는 직접 말 못하고 남편에게만 하시더라고요. 저는 대꾸하기도 싫어서 그냥 피곤한 척 자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퇴원하고 나서 바로 저한테 집안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조리원에서 나오고 나서 2주 있다가 시어머니 생신이 있었는데 그때도 가기 싫었어요. 근데 남편이 굳이 가자고 해서 남편 면목 생각해서 아들 데리고 따라갔는데요. 글쎄 제가 몸도 불편하고 애도 보고 있으니까 남편이 상도 차리고 케이크도 놓고 했는데 그게 고가웠나 봅니다. 저한테 애는 자기가 보고 있을 거니까 가서 일하라 하더라고요. 애 낳고는 몸을 좀 움직여야 한대요. 참나.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상을 차리고 있는데 애도 또 잘 보지도 못해요. 애가 안겨있는 폼이 낯서니까 울고불고 난리를 하는데 엉덩이를 때려가면서 할머니 품인데 왜 우냐고 그러고 있길래 그냥 뺏어왔습니다. 남편도 애엄마가 그냥 보게 하면 되지 괜히 보겠다고 해서 애를 울리냐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희 첫째 진짜 순하거든요. 그냥 배부르면 바로 자는 앤데 걔를 울리니까 저도 스트레스 받아서 그날은 그냥 집에 와버렸어요. 근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뒤로는 날이면 날마다 와서 남편이 애 씻기는 것도 방해하고 저한테 다 하라고 하고 괜히 자기 무릎 아프니까 주물러 달라는 핑계로 남편 데리고 가서는 저한테 쓰레기 버리고 와라, 과일 가지고 와라 다 시켰습니다. 이렇게 첫째 때 당하고 나니까 저도 둘째 때는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대로 두면 호구로 보고 또 막 부려먹을 게 뻔하니까 이번에는 역으로 당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도 일주일 친정엄마가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밖에 못 온다는 것도 불만이었어서 이번에는 출산 예정일 3달 전부터 미리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시어머니가 도와주실 수 있는지 남편 통해 쓱 반응을 보니까 자기는 절대 못하겠대요. 무슨 시어머니가 그런 걸 하는 경우가 있냐고요. 그래서 그럼 조리원에 있는 동안 첫째만 좀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시는 손자니까 이번에는 실컷 보시라고요. 용돈도 챙겨드릴 거고 할 테니 3주만 애만 좀 챙겨달라고 살살 꼬드겼죠. 돈을 드린다고 말을 하니까 좋았는지 덥석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사실 조리원 예약은 2주만 해놨습니다. 나머지 일주일은 집에 가서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따박따박 받아 먹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시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제가 애 낳고 집에 전화할 때마다 네가 차라리 없으니까 애가 차분하고 말도 잘 듣는다. 나도 네 눈치 안 보고 아들 손잡아서 좋고 이딴 말이나 늘어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하다 생각이 드는데 워낙 문외 생각이 없는 사람이니 그런갑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 집에 가서 본때를 보여줄 생각만 하면서 웃고 있었어요. 저랑 친정엄마는 시어머니 반응이 어떨까 기대하면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친정엄마도 너무 심하게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심 속 시원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주 시어머니한테는 말도 안 하고 딱 집에 가서 누워 있었습니다. 조리원에서 가져온 짐은 풀지도 않고 침대 옆에 두고는 잠이나 자고 있었죠. 둘째도 데리고 와서 편하게 모유 먹이고 쉬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첫째랑 같이 산책을 다녀오셨는지 들어오셨더라고요. 제가 아무 소리도 없이 있으니까 집에 온지 몰랐는지 첫째한테 간식을 주고는 TV를 보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마침 딱 둘째가 똥기저귀 때문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는지 시어머니는 안방으로 뛰어들어왔고 저는 시어머니한테 똥기저귀를 가리키면서 이것 좀 갈아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벙쪄서 지금 이게 뭐냐고 물으셨고 애 우는데 안 보실 거냐? 저는 허리 아파서 꼼짝도 못한다. 빨리 갈아주셔라. 빨리 하고 재촉하니 허겁지겁 애 기저귀를 갈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웃겨서 속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계속 앓론소리를 하면서 기저귀 싹싹 잘 닦으면서 갈라고 잔소리를 시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었는지 이번 주까지 있는다고 하더니 왜 벌써 왔냐고 하셨어요. 그래서 집에 너무 가고 싶기도 하고 병원에 있으니 답답해서 왔다고 했죠. 그리고 내가 조리원에 있는 거 어머니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시니 눈치가 보여서 일찍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번 주는 돈 좀 더 드릴 테니 집에서 있어 주시면 안 되냐고 하니 고민을 하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죠. 그때부터 저는 과일 가져다 달라, 머리 좀 씻겨달라, 애 분유 먹여라, 목욕시켜줘라, 모유 먹이는 동안 청소 좀 빨리 해달라, 갖가지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케어도 놓치지 않고 하도록 TV 그만 보고 자기 해달라고도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말하셨던 여자는 집안일을 해야 생기가 돌고 몸이 건강해진다는 말씀을 그대로 시어머니가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루 이틀 동안에는 이를 악물고 참더니 3일차 되던 날에는 조금씩 싫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내가 내 이 나이에 이런 일까지 해야겠냐면서 남편을 조지려고 하길래 제가 똑부러지게 말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큰 소리로 그래도 어머니는 집안일을 해야 여자가 건강해진다고 하셨으니까 걱정 많이 안 해도 될 거야. 나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나도 이제 배워야지. 지금 많이 배우는 중이야. 그러니까 당신도 괜히 참견하지 마. 라고 하고 시어머니에게 윙크를 한 방 날려줬죠. 시어머니는 약 올라서 죽겠다는 표정으로 있었고 저는 입던 네일을 빨래바구니에 던져놓고는 방으로 들어가서 꿀 숙면을 취했습니다. 그렇게 딱 3일 하니까 시어머니는 KO 되더라고요. 저한테 와서는 친정엄마 오실 수 없는지 물어보라고 하시길래 친정엄마한테는 돈도 안 드리고 했는데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시어머니 받으신 돈 줄 거냐? 물었더니 그렇게라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죽이나 힘들었으면 그럴까 싶어서 그 자리에서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으니 엄마는 배꼽을 잡고 웃으시면서 오늘까지 고생하라고 하고 내일부터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에게 전하니까 알겠다고 하시면서 실망하던 표정이 아직도 역력하네요. 그날은 마지막이니 정말 최대한으로 많은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싱크대 청소부터 바닥까지 다 해달라고 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보내드렸네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한 말이 있다 보니까 꾸역꾸역 다 해주셨고 거의 떡실신 상태로 시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돈도 그 자리에서 바로 이체하시고 전화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더군요. 그리고 그 뒤로는 저희 집에 안 오고 계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했나 싶은데 한 번은 이렇게 나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에도 집안일 가지고 말도 안 되게 이야기를 하시면 또 다른 걸로 부탁드려 보려고요. 참 억지까지 부려가면서 사람 괴롭히는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런 인간들은 이렇게 응징을 해줘야 못된 버릇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꼴 좋게 됐네요.